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병월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1000종목 이상 또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체감이 좋지 못한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강했던 테마들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런 금융주들,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또 이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코리아 FT가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이 되거나 그 안에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장의 제일 수혜를 기대할 수 있었던 업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를 뽑을 수밖에 없고요. HBM 관련된 종목들, GPU와 관련된 또 이슈로 또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아쉽게 지난밤에 또 미국의 이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하락과 함께 오늘은 또 상승 하락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더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 약간은 좀 체감이 좋지 못하다. 오히려 저는 이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보다는 미국의 이 국채금리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이 이머징 마켓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또는 그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잠시 뒤에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AI 시장의 순환매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수혜 업종으로 부각받고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랬고요.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올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 또는 테마는 원전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전 테마 갈만하면 꺾이고 갈만하면 꺾이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이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 만한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좀 없었거든요.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정들이든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AI 쪽 관련해가지고요. 액침 냉각도 결국에 AI 쪽 관련된 데이터 센터 쪽에 이 발열 문제를 좀 잡기 위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 변압기 쪽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 이 앨런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했죠. 2025년도 되면은 전기가 부족할 것이고 변압기가 고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력 수급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의 또 지금 현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인 원전 쪽은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선 바로 편입할 종목부터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9,890원이고요. 종목명은 G2파워라는 기업입니다. G2파워라는 기업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이전에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사실 G2파워보다는 우진엔텍에 더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조금 더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 원전주들을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이 매매하기엔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왜 매매를 하냐, 이렇게 왜 편입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주가가 우선 바닥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담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원전 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올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요, 제가 바로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AI 쪽 관련해가지고는 그 AI 덕에 춤추는 기업들, 결국에는 많은, 엔비디아도 결국엔 AI 쪽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은 거고요. 또 뉴스케일 파워라는 SMR을 대표할 수 있는 미국 기업 중에서도 지금 오늘 지난밤의 흐름을 보면은 12%, 거의 13%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요. 거의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이 30조 체코 원전 수주 청신호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또 최근에 또 탈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이 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2파전 압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요. 제일 큰 부분들, 이 트리거 역할,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이번에 AI 쪽, 이 전력 수급과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부각받기 시작을 했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려면은 앞으로 어떤 일정이
연속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우선 1차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이 AI 쪽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부각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뉴스케어 파워라는 SMR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주가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조 체코 원전, 이 체코 원전과 관련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5월이나 6월 쪽 그 이야기들이 남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 규모가 20조 정도가 됐었는데요. 사실 꽤 오랫동안 수주 이야기가 못 나왔던 게 바로 원전 업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체코가 그 수주를 하겠다, 이 입찰 제안서를 다시 달라고 했었는데 기존의 1기에서 이제 4기로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입찰 제안서를 다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규모가 이번에는 거의 30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바라카 원전의 20조보다 더 규모가 큰 30조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수주, 이 우선 협상자 대상에 선정이 된다면은 이 수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프랑스 기업 업체를 또 제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렇게 수주를 따내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 정기본이라고 하죠. 이 정기본 관련해가지고도 원래는 2월 말이나 뭐 3월 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는 존재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국민들 중에서는 이 원전 쪽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약간의 좀 아직까지 반대하는 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굳이 이런 원전과 관련된 정책을 좀 발표할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추후 총선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라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AI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이 전력 수급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올해 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요. 이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 이 두 후보죠.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모두 원전 쪽과 관련해서는 친원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이미 발언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꺼름직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다시 또 들어온다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이런 IRA 쪽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약간은 조금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 원전 정책과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간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친원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더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여기가 제가 오늘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번 이 자료 하나면은 충분히 지금 업황, 이 반도체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전주들이 그 2021년도에 많이 갔습니다. 한 5배 이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3년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아까 체코 원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강력한 그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가 좀 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을 지금 그 정부의 어떤 원전 수급 계획 발표 쪽으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체코 수주 관련 모멘텀이 좀 가시화된 그런 시점을 보고 계신지 그 점이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지투바와 움직임은 시작이 됐지만 이제 시작이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이제 강한 모멘텀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체코 모멘텀이 이제 가세하면서 그 정부의 어떤 그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돼서 시너지를 내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타이밍은 지금 시작이지만 좀 폭발하는 그런 시점을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선 원전 쪽은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2분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일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체코 원전과 관련된 수주, 우선 협상자 대상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원전이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또 에너지원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선이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4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제11차 정기본 발표가 될 거고 거기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기에서 4기 정도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이번 원전주들의 상승에 조금 더 과거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은 AI 쪽 관련된 부분으로 부각받고요. 4월과 5월 정도 되면은
제11차 정기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6월달 정도까지 되면은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꺾이더라도 재차 다시 한번 어떤 일정 모멘텀이나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충분히 한번 깔아두고 추후에 뭐 두 자릿대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기록할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내에서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상승하고 SMR 쪽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석탄, 그 화력발전, 복합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사우디 관련된 이런 기자재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격 전략 1차 목표가는 1,8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